반갑습니다.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부산 진구 단감동에 있는 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물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대단히 인기 있는 아파트는 아닌데 제가 자주 이 앞에 지나다니다 보니까 한번 저 아파트는 어떤가 궁금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구 단감동 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2층입니다. 층수는 낮고 일단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이 층이 미치는 영향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건 종류 아파트, 전용 면적이 19.1평, 대지권 3.5평. 대단히 대지권이 작은 최근에 고밀도로 집약적으로 개발된 아파트입니다. 자, 건물과 토지는 매각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건 접수 2019년 11월 12일. 자, 이게 2019년 말에 평가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다를 수 있겠죠. 자, 2억 5,200 감정이고 2020년 11월 19일 날 1차 진행했으나 한번 유찰됐습니다. 자, 이때 아파트가 급등하고 있었고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찰됐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별로 인기도 없고 뭔가 하자도 있을 법하다라는 짐작이 가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한번 유찰돼서 1월 28일 날 2억 160만 원에 진행 예정입니다. 문건 접수 내역 보면 낙찰되고 경매가 접수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이 물건의 이해관계자, 낙찰받으면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법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을 보면 여기 하나가 딱 있습니다. 점유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유자 박누구누구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즉 세입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황 조사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폐문부제로 만날 수는 없었으나 임대차 만날 수는 없었으나 전입세대 열람에 박누구누구 세대가 있었고, 자, 이 사람이 찾아와서 권리신고를 했다는 거죠. 자, 전입은 2017년 2월 28일, 확정일자도 2017년 2월 28일. 이 사람은 이 날짜에 기준해서 배당 순서가 결정될 겁니다. 이 보증금이 2억 4,300이다. 그리고 배당 요구는 했습니다. 대항력도 있다고 돼 있죠. 자, 보겠습니다. 2억 4,300. 2017년 6월 28일.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으로 샀습니다. 2017년 2월 28일에 집을 샀고, 자, 그날 사면서 동시에 전세입자가 들어왔다. 자, 전세를 끼고 샀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날 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이 근저당,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2019년 6월 25일이다. 2019년이라는 거죠. 2017년 2월 28일인 이 임차인의 대항력, 이 날짜, 전입일자가 이 근저당보다 빠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세입자가 있는 집이 경매에 나왔다. 이것은 인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 2억 4,300.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수될 수 있다. 일단 배당 순서는 빠르기 때문에 낙찰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것이다. 자, 이제 그 계산을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뭐 가처분, 강제경매, 압류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말소됩니다. 다 없어지니까 세입자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이 무엇인가? 등기상에 인수할 것은 없다. 자, 관리비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납부하고 있겠죠. 관리비에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뭐 확인해 보시면 되지만 일단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정리는 다 가능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내용들입니다. 자,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박누구누구가 이 세대가 있습니다. 보증금 2억 4,300이고 점유자는 박누구누구 그 세대가 하고 있다. 자, 명도 계획. 그러면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 당연히 박누구누구 세대인데, 자,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것은 나는 내 돈을 받고 나가겠다. 자,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굳이 명도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떤 특별한 뭐 명도 소송을 한다든가 강제집행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할 이유도 없고 돈만 다 받으면 그냥 나가는 사람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돈을 다 못 받으면 그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당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잔금 납부 약 1개월 뒤에 배당이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돈 받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이사조율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강제집행 가능성은 뭐 거의 없죠. 없습니다. 다만 명도 확인서를 교부해야 되고 미배당될 시 보증금은 인수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사 날짜와 배당금 수령액과 이 부분에 대한 조정만 있으면
된다. 자, 명도 수준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2층이고 서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의 호가를 보면 3억 5천, 자, 19층. 아주 층이 높고 방향은 남서야. 자, 뭔가 조망에 문제가 없는, 자, 이런 물건들은 3억 중반대에 호가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중층 3억 500 이하다. 자, 거의 3억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중층인데 500 정도. 자, 3억 정도. 자, 3억 중층. 중층 3억 3천. 저층 3억. 그러니까 지금 하한가가 한 3억 정도 지금 호가되고 있다. 그리고 층수가 좋고 뭔가 가치가 좀 높은, 시세가 잘 나가는 것이 3억 5천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층 3억 3천, 저층이 3억 2,500. 이렇게 가격대 범위가 5천만 원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보면 3억 1천 19층 있었습니다. 즉 3억 호가는 근거는 있다. 자, 이 로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2억 9천, 2억 6,500. 11월 달에 2억 중반에서 2억 후반으로 뛰었고, 그리고 12월 달에 3억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시세냐? 이 거래 하나 가지고 시세가 정착됐다. 이것이 시세라고 시장 참여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3억 어쩌다 하나 나온 거지, 모든 가격이 다 3억 이상 가야 된다라고 인정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더 많은 사례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러한 때 19년도에 감정된 2억 5,200으로 경매가 나왔다. 자, 이 물건은 방향이 서양으로 조망도 가리고 2층에 아주 최저가의, 이 단지 안에서는 가장 저가의 물건이다. 자, 따라서 잘 받아야 2억 후반이고 안 되면 아직도 2억 중반 수준에 있어야 맞지 않은가. 저는 이 정도의 가치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러나 시장의 호가가 아직은 높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자, 이 3천만 원 범위 안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것을 감안했을 때 주변의 낙찰 사례를 보면 벽산 블루민과 봄, 여름, 가을, 겨울 두 건이 있었습니다. 자, 전용 면적 22평, 25평, 남동향, 남향 1차에 낙찰되었고, 이건 2차에 낙찰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확실히 경쟁률도 낮고 심지어 2차까지 가기도 한다. 2차까지 갔음에도 5대1밖에 되지 않았다. 자, 보면 감정 2억 8,101대, 거래 가능 금액은 3억 정도였고, 이때 낙찰가는 2억 9,200, 97.4% 정도.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그렇게 낮진 않았는데 선호도 자체는 낮았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되죠. 자, 벽산 블루밍 2억 8,7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 2억 9천이고 낙찰가는 2억 6,600, 91.7. 이건 낙찰가율도 조금 낮은 편이다. 자, 이 두 개 가지고 이 낙찰가율을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더 많은 데이터들을 여기에 기입하고 분석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개만 했고, 자, 그렇게 봤을 때 94.7% 정도 예상이 되고, 자, 이것은 조금은 부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에도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2억 6천 하한가를 적용하면 예상 낙찰가는 2억 4,800 정도 됩니다. 상한가는 2억 7,700 정도.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2억 4,300입니다. 그렇죠? 2억 4,300 인수해야 될 보증금입니다. 이거 다 배당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인수됩니다. 자, 대신에 이게 1순위입니다. 1순위. 자, 가장 먼저 배당을 받죠. 이거보다 더 빠른 영순위가 경매 집행 비용이죠. 자, 이 정도 금액되면 한 3, 400 정도 보는데, 넉넉 잡아서 한 500 정도로 본다고 가정하면 2억 4,800에서 만약 이 가격이 낙찰되었다면 500만 원 빼면 어떻습니까? 딱 2억 4,300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세입자와 관련 없이 시장 가치만 가지고 붙었을 때도 이 정도 금액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 이 한가인데 실제 배당까지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또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도 금액대가 가장 유력하고, 조금 더 가치를 높게 쳐준다면 이거보다 조금 높은 가격까지 갈 수는 있다. 자, 상한가를 적용하면 2억 7천 정도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낙찰가 가면 이 배당에는 아무 문제 없고, 뭐 돈이 남으니까 다른 채권자 가져갈 것이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입자의 영향 때문에 저렇게 유찰되고 가치평가가 낮아졌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방향과 층수가 낮기 때문에
호가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낮은 가치가 거래 가능 금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찰됐고, 자,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것은 좀 높고요. 요 금액보다 조금 높은 금액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분석 내용입니다. 또 앞으로 시장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격도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